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오는 30일 개원합니다. 어린이병원에는 재활의학과에 3명, 소아청소년과에 1명의 의사가 근무할 예정으로 대전시는 부족한 의사는 순회 진료를 통해 충원하고 상시 고용 체계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도 특수교사 7명과 특수교육 실무원 3명 등 10명을 파견해 6학급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재활과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이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적용되는 무상급식 비용을 반반씩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시가 제안한 무상급식 식품비 50대 50 분담안을 받아들이고 시는 교육청이 제안한 무상급식 식품비 외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올해 세종 지역 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는 750억 원으로 지역 생산 농산물 사용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배달 노동자들과 택배 회사 쿠팡 사이의 불공정 계약을 감시하는 실천단이 발족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대전, 세종, 충청 지역본부와 택배 노조는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쿠팡의 표준계약서를 위반한 노용 형태로 노동자들이 과로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집중 감시해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하면 주민의 인권 보장 체계가 후퇴할 우려가 있다며 충남도지사와 충남도 의장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의회는 2012년 인권조례를 제정한 뒤 폐지와 재제정을 거쳐 현재 해당 조례를 운영 중이지만 최근 또다시 폐지 청구가 접수돼 존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국방산업단지 조성과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안산 첨단 국방산단을, 충남도는 논산 국방 국가산단을 추진 중인 가운데 두 자치단체는 산단 조성 관련 정보 교류와 연구단 공동 참여 등을 통해 다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이 지난달 8일 발생한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음주 특별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특별 단속은 야간 시간대 유흥가 주변에서 진행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어린이 보호구역과 유치원 등에서 주간에는 주 2회, 야간에는 주 1회 이상 진행됩니다. 경찰은 지난 한 달간 대전에서 189차례 음주 단속을 진행해 269명을 적발했습니다. 세종시와 KTX 공주역을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 도로 신설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세종시 장군면에서 공주시 탄천면을 잇는 23.5km 구간의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예타를 통과해 사업이 확정되면 2029년까지 4,30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게 됩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지난달 치러진 검정고시에서 대전에서 1,064명이 응시해 871명이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합격률은 82%로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 시험에 응시한 82세 여성이고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시험을 본 12세 여성입니다. 충남의 합격률도 82%를 기록했고 세종은 94%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대전 지역 남성들의 육아휴직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지역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22.6%로 전국 평균인 28.9%를 밑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정책 제안 플랫폼인 대전시소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민 제안을 받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역 여야 정치권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과 세종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1년간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 계획 발표 등 균형 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다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재도약을 위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은 서산공항 사업이 예타에서 탈락하고 대전 15개, 충남 7대 공약 대부분 제동이 걸리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이 퇴행하고 있다며
지난 1년 사이 경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현충원 나들목 설치를 포함해 대전 유성대로에서 수통골 사이 도로 개설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한 가운데 대전시가 독자적으로 현충원 나들목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총 사업비 900억 원 규모의 기존 사업을 취소하고 250억 원 규모의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만 독자적으로 건설하기로 하고 도로공사와 사업비 분담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구제역 발생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이 지역에 30곳으로 파악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청주 구제역 농가에 출입했던 사료나 진료 차량이 드나든 것으로 파악된 농장이 대전 5곳, 세종 9곳, 충남 16곳 등 30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들에 대해 소독과 함께 구제역 발생 여부를 검사하고 있고 다른 축산 농가에 대해서도 긴급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성 산불 이재민을 위한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홍성군은 이동식 주택 15동을 우선 설치하고 있으며 15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나머지 16동도 설치를 서둘러 이달 말까지 모든 이재민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식 주택은 27제곱미터 규모로 싱크대와 붙박이장, 냉난방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기로 하면서 지역의 코로나19 대응도 일상적 관리 체계로 전환됩니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시청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다음 달부터 중단하기로 했고 충청남도도 선별진료소 운영을 차례대로 종료하고 현재 27개인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일반 병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고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흐린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4도로 예상됩니다. 대전시가 8월 열릴 예정인 대전 영시축제 로고의 무분별한 사용과 유사상표 피해를 막기 위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신속한 상표 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우선 심사를 신청할 예정으로 빠르면 올해 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시축제 로고는 숫자 0을 중심으로 한 방사 형태의 빗줄기가 특징으로 교통과 문화 중심 도시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서산 지역 유일한 시내버스 회사인 서령버스가 다시 운행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서령버스는 최근 경영난을 호소하며 유류 대금이 없어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서령버스가 자구책을 내놓기 전까지 별도의 지원책을 내지 않을 것이고 운행 중단 시 다른 버스와 택시를 투입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